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납세자들이 해야 될 일이 또 하나 더 늘었습니다. 바로 지급명세서에 관한 건데요. 지급명세서를 이제 매달 제출하랍니다. 그죠? 매달 제출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 지급명세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매달 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매달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급명세서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돈을 주면은 국가는 말이죠. 국가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 정보를 갖다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죠. 그죠? 이 두 사람이 그냥 자기들끼리 돈만 주고받고 하면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A라는 사람이 B한테 돈을 줄 때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B가 국가가 알고 싶은 거는요, 돈을 받은 B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가 얼마를 벌었는가 그 정보를 국가가 안다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사람이니까 세금을 이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이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B한테 지금 이제 각종 지원금, 재난지원금, 여러 가지 지원금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원금 그 지급할 때 자격 요건을 보면요, 소득이 얼마 이하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B에 대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는 자, 이 B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소득이 얼마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제도를 개발했습니다.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원천세 신고제도, 그리고 지급명세서, 이 두 가지 제도를 국가가 개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천세 신고는요, A가 B한테 돈을 줄 때 전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 금액의 몇 %를 원천 징수라 그럽니다. 원천, 돈을 줄 때 일정 금액을 징수한다. 그래서 원천 징수라고 그러는데요. 지급한 금액의 몇 %를 뗍니다. 떼고 나머지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은 다 모았다가 일정한 시점에서 국가한테 그걸 납부를 합니다. 그게 바로 원천세 신고제도인데요. 그런데 원천세 신고제도를 통해서 국가가 알 수 있는 거는 A라는 사람이 B, C, D라고 하는 세 사람한테 총 얼마를 주었다, 지급 총액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에 대한 원천세를 얼마를 납부를 했다, 요 두 가지 정보밖에 국가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정작 국가는 B, C, D 이 각각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이걸 결국에는 국가는 알고 싶은데 원천세 신고 제도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나온 제도가 지급명세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는요, 자, A가 얼마를, 1,000만 원을 언제, 그죠? 누가 얼마를 언제 누구에게, 이 정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급명세서입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 제도는요, 원천세 신고 제도가 처음 등장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나온 게 지급명세서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는 말은요, 결국에는 원천세 신고 제도 이것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죠?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급명세서의 종류를 한번 보면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만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그리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면요. 자, 회사가 근로자한테 월급을 줍니다. 그러면 월급을 줄 때 일정 금액을 원천 징수를 하고 그걸 국가에 납부를 하죠. 그리고 이 국가는 이 원천세 신고 들어온 총 12장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매달 신고하니까. 그럼 12장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거는 A라는 회사가 B, C, D 이 세 명한테서 월급을 갖다가 총 얼마를 지급했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1년 동안에 원천세를 얼마를 받았는가 이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고요. 지급 명세서를 통해서 이제 B의 A, B, C, D 이 세 사람 각각에 대한 근로소득을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7월달, 1월달 두 번 걸쳐 가지고 6개월씩 이렇게 간이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3월달 되면 이제 연말정산한 그거 최종적인 이제 지급 명세서가 1년치가 들어가는 그런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기타 소득, 이자 소득, 배당 소득도요, 지급하는 사람이 이렇게 원천세 일정 금액을 떼고, 그렇죠. 나머지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 원천 징수한 금액은 국가한테 이제 납부를 하죠. 그럼 마찬가지로 국가는 이제 지급 명세서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소득은요, 다음 해 2월 달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B가 받은 기타 소득이 얼마인지, C가 받은 이자가 얼마인지, D가 받은 배당 소득이 얼마인지 그걸 갖다가 국가는 최종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시스템이죠. 자, 이제 사업소득이 왔습니다. 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이걸 보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3.3%를 뗍니다. 그래서 흔히들 3.3%짜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3.3% 이제 원천 징수를 하고 납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급 명세서는 자, 원래는 이제 1년치를 그 다음에 3월 10일까지 1년치를 한 번 지급 명세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1월, 7월 이렇게 6개월씩 끊어가지고 두 번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고요. 이게 매월 제출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매월 제출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자, A가 B한테 사업소득을 지급하면서 3.3%를 떼고 나머지를 지급하고요. 그렇게 쭉 가다가 자, 지급한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 따라서 7월 달에 지급한 게 있다면은 8월 말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 즉 매달 제출하라.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국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요구를 하는 거는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또는 고용보험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B라는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줄 때 B가 얼마의 소득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걸 알아야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제 힘들지만은 지급한 다음 달에 그죠 매월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 무엇을? 사업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자, 그래서 사업소득을 이제 지급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요. 자, 원천세 신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월 지급분이 있다면은 8월 10일까지 일단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 되는 거는 7월 지급한 게 있다면은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뀐 게 없어요. 그대로 원천세 신고는 그죠?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리고 지급 명세서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자, 일용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지급하는 사람이 1, 4, 7, 10월 달, 즉 3개월 단위로 1, 2, 3개월 지급한 게 있으면은 4월 달에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고 이렇게 됐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월 제출로 바뀌었습니다. 매월 제출입니다. 그래서 지급했다. 그럼 그 다음 말일까지 제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는요. 자, 지금까지는요, 7, 8, 9, 이 3개월 동안에 지급한 걸 합쳐가지고
다음 달 말일까지 이 3개월치에 대해서 이제 지급 명세서를 제출했거든요. 3개월씩 끊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7월 달부터는, 즉 7월 달 지급한 것부터는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 그죠? 자, 7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아니고요. 자, 신고 납부가 아니고 지급 명세서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매월 제출해야 되니까 상당히 일이 많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가산세를 좀 깎아준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출을 안 했다. 그러면 1%에서 0.25% 지급한 금액에 0.25%로 이제 할인을 해줍니다. 만약에 늦게 제출했다. 3개월 이내에 제출 기한이 있죠. 그런데 3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0.5%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늦게라도 이제 1개월 이내에 제출했다. 그러면 0.125%로 가산세를 낮춰준다. 대신에 가산세를 낮춰주는 대신에 매월 제출해다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근 하나 주고 채찍 한번 휘두르고 당근 하나 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만약에 세금 신고를 직접 사장님께서 직접 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사업소득을 지급한 게 있다. 또는 일용직, 흔히 말하는 아르바이트생이죠.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줬다. 그러면 이제 매달 이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납세 협력 의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상당히 많이 커졌죠. 그래서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예, 여러 가지 소득을 알아야 그 사람한테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걸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지금 빨리 이 소득이 있는 사람의 정보를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납세자가 절대적으로 그죠? 협력을 해야 된다. 물론 대다수의 우리 사장님들은 회계사무소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이제 회계사무소가 일이 많아지는 거죠. 예,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제출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근을 주기 위해서 아까 가산세 할인했잖아요. 그런 당근도 주면서 이제 채찍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은 많아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 비상시국에 재난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이 제도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일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꼭 이 날짜를 지켜가지고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건 쉽게, 쉬운 건 더 쉽게. Easy to understand. Easy to understand.